자, 이제 용액의 성질하고 삼투압 한번 봅시다. 187번부터 보자.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서로 다른 농도의 A 수용액을 각각 같은 양 넣은 플라스크를 수은을 넣은 U자관으로 연결한 후에 평형에 도달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증기 압력이 누가 더 크냐면은 A가 1몰 농도의 A가 X몰 농도의 A보다 더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압력이 이거 압력에 요 뭐까지 수온기둥의 높이까지 더해준 거랑 동일을 하니까 결국에는 지금 증기 압력이 이쪽이 크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얘의 농도가 어떻다?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X가 1L보다는 더 큰 값으로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레 법칙에 의해서 결국에는 라우레 법칙에 의해서 증기 압력이 내려가는 델타 P는 뭐에 비례하게 돼요? 용액 속 용질의 몰 분율의 비례를 하게 되니까, 이 몰 분율이 크려면 결국에는 농도가 커야죠. 용질의 몰 분율이 크려면. 그죠? 따라서 1몰 농도 A는 X몰 농도 A보다는 증기압이 크고요. 이 몰 농도 A는 X몰 농도보다 용매의 몰 분율이 크죠. 따라서 용질의 몰 분율은 작으니까 증기압력 내림이 상대적으로 더 작은 거지. 그래서 증기압력 자체는 큰 거죠. X가 커질수록 수온기둥의 높이 차가 커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증기압력 내림이 커지니까 많이 내려가니까 수온기둥의 높이가 더 많이 필요하겠지, 결국에는.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죠. 다음에 188번.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물 180g에 녹아있는 용질 A의 질량에 따른 수용액의 증기압을 나타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가 얼마냐면은 순수하게 용매의 증기압력이 21이에요. 자, 근데 용질 A의 질량이 물의 몰 질량이 18이네. 자, 그럼 용질 A의 질량이 45만큼이 들어갔었을 때 증기압이 20이 됐어요. 그러면 증기압력 내림 델타 P는 얼마가 된 거냐면은 1이 된 건데, 증기압력 내림이 1이 됐다는 소리는 원래의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이 결국엔 21분의 1이 됐다라는 소리예요, 결국에. 그렇죠? 그래서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해준 게 증기압력 내림, 또는 여기다가 21에다가 21분의 20을 곱해준 거는 얘는 용액의 증기압력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용액의 증기압력은 이렇게 돼서 얘는 용매의 몰 분율의 곱은 이렇게 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은 얘가 전체 45g, 그다음에 요 안에 물 180g이면 분자량이 18이니까 몇 몰이냐면은 10몰만큼 들어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0 플러스 요 용질 45g이 n몰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10 플러스 n분의 n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은 21분의 1이 나와버리면 바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델타 P가 1이 되겠죠. 따라서 21n은 10 플러스 n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0n은 10. 따라서 n은 2분의 1몰입니다. 따라서 n이 2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분자량은 90이 돼야 되겠죠. 얘가 0.5몰이니까. 따라서 몰 질량은 90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러면은 가의 몰랄 농도는, 용매 1kg 안에 녹아있는 용질 몰수로 구해줄 수가 있게 되니까, 용매가 지금 180g이죠. 그러면은 1000분의 180kg 안에 용질의 몰수가 지금 2분의 1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360분의 얼마가 돼요?
1000이 되죠. 자, 지워지면은 2로 나눠지냐? 4로 나눠지네, 4. 그러면 9분의 25 몰랄 농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틀렸고. 그럼 X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증기압력 내림이 21에서 17.5가 됐었으면은 델타 P는 3.5만큼이 내려간 거죠. 그러면 3이 내려가면 3.5는 그러면은 21 곱하기 전체 몰수가 21분의 얘가 21이 아니지. 여기서 얘 몰수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요거를 M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전체 21 곱하기 10 플러스 M분의 M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값이 3.5 그럼 7로 나눠주면은 3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10 플러스 M분의 3M은 2분의 1 그러면 6M은 10 플러스 M이니까 5M이 10 따라서 M은 2몰이죠. 2몰이니까 1몰이 90이잖아요. 그럼 얼마여야 돼요? 180g이 들어갔어야지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89는 그림은 물과 A 수용액의 온도에 따른 증기 압력을 표는 A 수용액의 조성을 나타냈대요. 지금 수용액의 조성이 물의 질량이 89.1이고 A의 질량이 3인데 자, 몰 질량이 118하고 60이야. 그러면 물의 몰수는 18분의 89.1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은 뭐로 나눠지냐? 4 왜 숫자를 이따위로 넣을까? 3 6분의 2 7 6분의 3으로 나눠주면 6분의 3, 2, 6, 3, 9, 27, 3, 7, 21, 29.7. 그러면은 3으로 한 번 더 나눠지네. 2분의 9.9네. 와, 진짜. 2분의 9.9몰. A가 3인데 얘가 60이래요. 그러면은 몰수가 60분의 3이니까 20분의 1몰.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20분의 99몰.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의 몰 분율이, 즉, 물은, 즉, 몰수가 20분의 1, 20분의 99니까 물은 전체 몰 분율이 100분의 99에 해당이 되는 거고, A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A 수용액에서 A의 몰 분율은 0.01이 되는 게 맞죠. 100분의 1이니까. 자, 다음에 P2는 그러니까 증기 압력 자체를 물어봤으니까 P2는 원래 용매의 증기 압력 P1에다가 용매의 몰 분율 100분의 99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0.99 P1 맞네요. 그 다음에 P1-P2는 P2-P3하고 같다. 이게 같으려면 둘이 정확하게 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비례가 아니잖아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기 때문에 이 값의 차이랑 같을 수가 없죠. 이건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3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90번. 표는 T도씨에서 액체 A와 고체 BC로 이루어진 용의 가부터 라의 증기압을 나타냈어요. 용매 A만 있었을 때 증기압이 30이에요. 그 다음에 용매가 50g이 있고 B가 50g이 있었을 때 증기압이 22.5면은 지금 얼마나 내려갔냐면은 7.5만큼이 내려갔어요. 델타 P가.
다음에 얘는 50, 50이 들어갔었을 때 얼마나 내려갔냐면은 3만큼이 내려갔습니다. 델타 P가. 자, 그럼 얘를 25, 25만큼 해줬었을 때 얼마나 늘어나겠냐. 그러니까 얘의 몰수가 예를 들어서 요거를 50을 n이라고 치면 이건 2n, 얘도 n, 얘는 2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m. 자, 그러면은 얘가 50g만큼 들어갔었을 때 내려간 게 7.5만큼 내려갔어요. 얘 50g만큼 내려가면은 3이 내려갔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를 x라고 치고 얘를 y라고 치게 되면은 전체 얘가 30 곱하기 그 증기압에서 지금 증기압력 내림이 일어나는 게 7.5니까 전체 비율이 그럼 30분의 7.5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증기압력 내림이 일어난 게 그럼 10분의 얼마냐면 2.5만큼 일어난 거죠. 그러면 10분의 2.5니까 그러면은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의 몰 분율이 얘의 몰 분율이 4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지. 여기는. 따라서 나에서는 몰 분율이 4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3만큼이니까 얘는 10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내려간 게 3이니까. 원래 용매의 증기압력이 30이고, 그 중에서 내려간 게 3만큼이면은 전체 혼합 용액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몰 분율이 10분의 1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쟤는 M몰이라고 치면 여러분들 얘가 4, 1이지. 그러면 이제 계산 편의상 예를 들어서 얘를 9N이라고 치면 이 녀석은 N이 돼야 되는 거고 똑같이 9N이라고 쳐버리면은 쟤는 9N분의 N이 요 B가 들어가 있는 양을 x라고 치면은 9n 플러스 x분의 x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4분의 1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4x는 9n 플러스 x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x가 9n. 따라서 x는 3n이네요. 3n. 그러면은 얘는 3n에 해당이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25니까 전체 절반이니까 얘는 2분의 3n몰, 얘는 2분의 n몰 들어갔으니까 전체 몰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n몰이죠. 2n몰. 2n몰이면은 물도 2n이고 그럼 얘가 2배니까 얼마야? 18이냐? 18에서 2n이면은 합쳤을 때 20n이고 그러면 20n분의 2n이니까 10분의 1이죠. 몰 분율이. 그러면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은 증기압력 내림이 3만큼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27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라우레 법칙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T도시에서 이건 여러분들 증기압력은 액체 양이 많다고 해서 커지고 적다고 해서 작아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같은 액체면은 같은 온도에서는 증기압력은 같아요. B의 몰질량은 C의 몰질량의 3배다. C가 B의 3배죠. 같은 질량인데 몰수비가 3N이고 N이니까 얘가 3배가 되는 거지. 거꾸로 바뀌었죠. C가 B의 3배고, 그 다음에 P는 27이 되는 거 맞죠? 그죠? 이렇게 몰 분율로, 그러니까 원래 요 둘의 차이가 전체 압력에 대한 요 델타 P가 바로 증기압력 내림의 비율, 즉 몰 분율에 해당이 될 거예요. 결국에는 용질의 몰 분율. 따라서 답은 그래서 뭐가 되겠니? 기억하고 디귿이니까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191번 끓는 점 오름이랑 어느 점 내림 한번 봅시다. 그림은 물과 0.5 몰랄 농도 포도당 수용액의 온도에 따른 증기 압력을 나타냈는데 당연히 용액이 되면 수용액이 되면 증기 압력이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온도에서 증기 압력이 낮은 가가 물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포도당 수용액에 해당이 되겠죠. 즉 끓는 점이
A만큼 올라간 거예요. 자, 따라서 가는 물의 증기압력 곡선에 해당이 되는 거고, 물의 몰랄 오름상수는, 즉 끓는 점 오름 델타 TB는 몰랄 오름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얘가 얼마나 올라갔냐면 A만큼 올라갔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A가 올라갔는데 KB 곱하기 몰랄 농도가 0.5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2A가 돼야지 값이 A가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A가 아니라 2A고, 포도당 수용액의 부피가 증가할수록 끓는 점이 더 높아진다. 얘는 여러분들 포도당 수용액의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해도 끓는 점이 더 높아지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 몰랄 농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용매 질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용매 질량분의 몰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온도에 따른 변화가 없어서 끓는 점도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몰 농도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요객의 부피가 증가하면은 몰 농도가 낮아지니까 끓는 점은 오히려 낮아지겠죠. 뭘 해도 이 말이 안 되는 보기죠. 그죠? 그래서 1번이 맞고. 자, 그 다음에 192. 그림은 1기압에서 용질 A 9g과 B 9g을 각각의 물 Wg에 녹인 수용액을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수용액의 온도를 나타냈는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델타 TB가 A가 끓는 점 오름이 0.25가 나왔고, B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 오름이 델타 TB가 0.75가 나왔어요. 그럼 어차피 물에 녹였으니까 물의 몰랄 오름 상수는 동일할 거란 말이에요. 같지? 자, 몰랄 오름 상수는 동일한데 지금 끓는 점 오름이 3배가 나왔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몰랄 농도가 몇 배다? 3배다. 그러니까 같은 질량의 물에 녹였는데 몰랄 농도가 3배가 됐다는 소리는 분자량이 A가 3M이라고 하면은 M이다. 둘의 분자량의 비율이 3대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실제로 0.5만큼의 0.25가 올라간 거지. 0.25가 올라갔는데 얘는 몰랄 오름상수가 0.5. 그럼 몰랄 농도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2분의 1몰 농도가 나와야 돼요. 이게 A고, 그다음에 0.275죠. B가 0.75가 나왔는데 얘는 몰랄 오름상수 0.5고, 그러면 이거에 3배니까 2분의 3 몰랄 농도가 나와야 되는 게 B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자. A의 몰 질량이 18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몇 몰이냐면은 20분의 1몰에 해당이 돼요. 9g을 녹였으니까. 그러면 용매 질량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얘를 Wg이라고 했죠. Wg. 그럼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1000분의 Wg.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2분의 1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하고 지워버리게 되면은 이 W분의 100이 2분의 1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W는 100이 맞네요. 따라서 W는 100. 그러면 지금 분자량의 비율이 3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이 몰 질량이 180이니까 얘는 요거에 3분의 1인 60이 나와줘야지 맞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맞고. 그럼 A 수용액의 몰랄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의 3배가 아니라 3분의 1이죠. 왜냐면 몰랄 농도가 얘는 여기서 끓는 점 오름이 0.25고 여기서 0.75니까 물의 양이 그만큼 가열하면서 줄어서 몰랄 농도가 커진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T1이 아니라 T2일 때가 T1일 때의 3배가 되는 거니까 T1은 실제 여기서 3분의 1이라고 나와야지 맞겠지.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3번 보자. 표는 용질 A하고 B를 각각 물 100g에 녹인 수용액 가부터 다의 어는 점 내림이랑 끓는 점 오름을 나타냈대요.
자, A가 용질이 몰 질량이 X고 용질의 질량이 18이에요. 어느 점 내림이 1.86도만큼이 내려갔대요. 근데 물에 몰랄 내림 상수가 1.86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가수용액의 몰랄 농도는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물의 몰랄 오름 상수가 0.51이니까 그럼 얘는 0.51만큼이 나타나게 될 거고 여기서 물 100g에 녹여서 몰랄 농도가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0.1kg에 0.1몰이 녹아있어야 1몰랄 농도가 나올 테니까 얘가 용질 X, 몰질량 X분의 18이 0.1이 나와야 되니 X는 180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는 지금 용질의 몰질량이 60이고 용질의 질량이 3이니까 몰수가 20분의 1몰, 즉 20분의 1몰이고 그 다음에 물은 100g이니까 10분의 1kg 따라서 20분의 10 몰랄 농도, 즉 0.5 몰랄 농도가 나올 거예요. 얘는 절반. 그러면 어느 점 내림은 0.93, 끓는 점 오름은 0.255, 이거의 절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지금 끓는 점 오름이 2배가 된 걸로 봐서는 몰랄 농도가 2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용질이 12g이 됐는데 몰랄 농도가 2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물 100g에 녹여서 10분의 1kg에 N몰이 녹아서 몰랄 농도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10N은 2, 따라서 N은 0.2몰이 녹아 있어야 돼요. 그쵸? 0.2몰이 녹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60g을 얘가 12g이면 60분의 12가 0.2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B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야 얘가 0.2몰에 해당이 되니 이 몰랄 농도가 되겠지. 따라서 X는 180, 그 다음에 Y는 EZ, 그죠? 이거의 2배가 Y가 되니까. 그 다음에 기억은 B다. 맞네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모두 맞고. 자, 그 다음에 194번. 그림은 1기압에서 용질 X를 물에 녹인 20도씨의 수용액 100g을 냉각시킬 때 냉각 시간에 따른 수용액의 온도를 나타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처음에 일단 어는 점이 마이너스 0.93이에요. 그러면 물의 몰랄 내림 상수가 1.86이니까 그래서 0.93이 내려갔고 몰랄 내림 상수가 1.86이니까 몰랄 농도는 2분의 1 몰랄 농도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X의 몰랄 농도는 0.5 몰랄 농도가 맞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끓는 어느 점 내림이 2배가 일어났으니까 몰랄 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 2배가 되는 거 맞고, T1에서 X 수용액과 같은 몰랄 농도의 똑같은 50g으로 실험을 하면 이거는 수용액의 양이 많건 적건 간에 끓는 점이나 어는 점은 내림은 동일하죠. 어차피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양이 100g이든 50g으로 하든 어느 점은 똑같을 거예요. 몰랄 농도가 동일하니까.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5번. 그림은 0.1몰 농도의 요소 수용액과 용질 A를 1.8g 녹인 A 수용액이 각각 100ml씩 들어있는 삼투현상 실험장치를 물이 담긴 수조에 넣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모습을 나타내는데 수면으로부터 들어온 물의 높이가 H가 됐고 2H가 됐어요. 그러니까 농도가 이쪽이 실제로는 2배만큼이 크다. 삼투압이 2배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얘는 0.1몰 농도고 삼투압 파이는 CRT에 의해서 몰 농도가 2배가 되니까 0.2몰 농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수용액이 100ml니까 0.1L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2몰이 들어있어야 0.2몰 농도가 나타날 테니까 용질 A가 1.8g이 녹아있고 분자량은 모르고 얘가 그럼 0.02, 그러니까 100분의 2몰만큼이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M은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2M이 180이니까 M은 90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A의 몰질량은 180이 아니라 90, 몰농도는 0.2가 맞고 요소 수용액이 들어있는 장치보다 삼투압이 더 크죠. 몰농도가 더 크니까. 따라서 A에 들어있는 장치에서 삼투 현상이 더 잘 일어난다는 맞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되겠고, 그 다음에 196번. 그린 간은 U자관의 가운데에다가 반투막을 설치를 하고 한쪽에는 설탕 수용액을, 다른 한쪽에는 물을 넣은 초기 상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에서 설탕 수용액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해서 몰농도에 따른 평형 상태에서의 높이 차가 0이 되도록 설탕에 가한 압력, 그러면은 높이 차가 0이 되도록 설탕 수용액에 가한 압력, 얘가 삼투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압력과 대기압의 합이 얘래요. 그러면 지금 몰농도가 같았을 때, 지금 A하고 B 보세요. 몰농도가 A였었을 때, 전체 압력과 삼투압, 그러니까 대기압하고 삼투압의 합이 P1이고, 여기서는 대기압하고 삼투압의 합이 2P1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게 삼투압이 2배가 된 건 아니죠. 왜냐면, 몰농도가 A일 때 삼투압을 PA라고 놓고 대기압을 P를 더해준 게 얘가 P1이고, 몰농도가 PB였을 때 같은 온도에서 대기압 P를 더해준 게 2P1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얘를 넣어주면 PB 더하기 P는 2PA 더하기 2P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는 PB에서 EPA를 빼준 게 대기압 P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얘가 이거의 2배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저게. 따라서 일단은 삼투압이 더 높은 거는 T1에서도 높게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삼투압은 반트워프의 법칙에 따라서 파이는 CRT가 되니, 따라서 온도가 더 높을수록 삼투압이 높으니까 T1이 T2보다 더 높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 차를 0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압력이, 그러니까 몰농도가 전혀 없었을 때, 그러니까 몰농도가 빵이었었을 때의 대기압하고 압력이, 그럼 이게 대기압이네요. 왜냐하면 가해야 되는 압력은 없는 거고 대기압만 있는 거니까 P0 상태에 해당이 될 거고, 여기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P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A랑 B랑 같지가 않는 거예요. 대기압하고 더해준 것까지가 2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 3번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7. 그림은 1기압에서 U자관의 가운데에 반투막을 설치를 해주고, 한쪽에는 물을, 그 다음에는 한쪽에는 X 또는 Y를 똑같이 Wg만큼 녹인 수용액을 넣은 초기 상태, 그 다음에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평형 상태를 나타낸 것인데, 평형 상태에서의 높이 차를 나타냈대요. 지금 T1에서의 H고 T2가 2H니까 그러면은 삼투압이 여기서 2배다 라는 소리는 T2는 누구의? T1의 2배가 돼야지 맞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X를 넣었을 때하고 Y를 넣었을 때 얘가 2배의 높이 차이가 났다는 소리는 Y가 몰농도가 2배라는 소리죠. 같은 온도에서. 그러면은 같은 질량을 녹였을 때 몰농도가 2배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몰 분자량이 Y의 분자량 대
X의 분자량의 비율이 1대 2다. 그러니까 분자량이 절반이기 때문에 같은 질량일 때 몰수가 2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야 몰농도가 2배가 나올 테니까. 따라서 몰질량은 X가 Y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온도는 T2가 T1보다 높게 되고요. 당연히 온도 높아지니까 A는 뭐보다 크겠음? 2보다 크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다 맞게 되겠고요. 다음에 198번. 표는 세 가지 수용액에 대한 자료를 나타냈는데 지금 수용액에서 삼투압이 1대 3대 2예요. 그럼 결국에 삼투압 파이는 CRT로 정의가 되니까 온도 같고 기체 상수 같으면 결국에는 몰농도에 의해서 삼투압이 결정이 될 테니까 지금 몰농도 값이 비율이 1대 3대 2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부피를 동일하게 해주자. 그러면은 50ml에 5g 무게인 거면은 100ml에 10g 녹아있는 거하고 동일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부피 똑같으니까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니까 요거에 몰수만 비교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일단 첫 번째 M A분의 10대 M B분의 5는 둘이 몰수비가 1대 3이에요. 따라서 2, 1 이렇게 들어가니까 M B분의 1이랑 M A분의 6이랑 같으니까 M A 대 M B는 6대 1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M B분의 5 대 M C분의 10 그러면은 얘는 몰수비가 3대 2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MC분의 6은 MB분의 2하고 같으니까 지워지면은 3,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MB 대 MC는 1대 3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MA 대 MB가 6대 1이고 MB 대 MC가 1대 3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MA 대 MB 대 MC의 분자량의 비율은 6대 1대 3.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간단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등급 완성 문제 한번 봅시다. 199번. 그림은 물과 A 몰농도 X 수용액의 온도에 따른 증기 압력을 나타냈대요. 그러면 같은 온도에서 증기 압력이 더 큰 요 위에 있는 이 녀석이 물의 증기 압력 곡선이고 얘가 지금 A 몰농도의 몰랄 농도의 증기 압력 곡선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A 몰농도에서 X의 몰 분율은 그러면 얘가 증기 압력이 내려간 게 P1, P2를 기준으로 해서 보자. 여기서 보자. T2에서. 자, 증기 압력이 내려간 게 순수하게 P1에서 P2를 빼준 값만큼이 증기 압력 내림 델타 P란 말이에요. 그럼 증기 압력 내림이라고 하는 값은 결국에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증기 압력 내림은 원래 용매의 압력, 그러니까 순수한 용매의 물의 증기 압력에서 몰 분율을 빼주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러면은 몰 분율 여기다가 X의 몰 분율을 용질의 몰 분율이지?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해준 게 결국에는 뭐에 해당이 돼요? 델타 P고 여기다가 이걸 곱해준 값이니까 용질의 몰 분율은 따라서 P1분의 P1-P2가 되는 게 맞는 거죠. 따라서 일단 기억은 맞고요. 자, P2에서 끓는 점. 지금 요게 P2에서 끓는 점은 얼마가 되겠느냐? 원래의 순수한 용매의 끓는 점은 P2에서 얼마냐면은 T1이에요. 그러니까 P2일 때 물에 끓는 점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T1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 A 몰랄 농도가 되면서 끓는 점이 T2가 됐다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가 A 몰랄 농도 똑같은 압력 P2에서 P2 A 몰랄 농도 수용액에 끓는 점은 T2예요. 그러면 실제로 끓는 점 오름은 얼마가 된 거냐면은, 끓는 점 오름은 T2에서 T1을 빼준 게 끓는 점 오름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이게 A 몰랄 농도일 때 끓는 점 오름이 이만큼인데, 이 A 몰랄 농도가 되면은 끓는 점 오름이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끓는 점 오름이 2T2-2T1이고, 끓는 점 오름을 원래의 끓는 점이 T1에다가 더해준 게 최종 끓는 점이죠. 그래서 얘가 2T2-T1이 최종 끓는 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예, 요거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P2-P3 하고 P1-P2. 그럼 P1에서 P2 빼준 값, 이 값하고, 그 다음에는 P2에서 P3를 빼준 값은 1보다 크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증기 압력이 완전 비례가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둘이 이제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로 나온다란 말이에요. 그쵸? 자, 따라서 이 곡선상에서 P2에서 P3를 뺀 값 분의 P1에서 P2를 뺀 값을 비교를 해보면, 증기 압력 내림은 처음 증기 압력에다가, 원래 증기 압력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해주는 건데, 근데 보세요. 처음 증기 압력 값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P0 곱하기 이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해준 게 이게 델타 P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값이 처음에 크면 클수록 어차피 같은 용액이기 때문에 용질의 몰 분율은 동일해요. 그럼 처음 값이 크면 클수록 델타 P가 크다란 말이지. 그럼 이게 델타 P1이고 이걸 델타 P2라고 치면 얘가 클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뺀 값이 여기서 이거를 뺀 값보다 클 수밖에 없다. 얘는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처음 초기 증기 압력이 클수록 몰 분율이 같으면 결국에는 델타 P 값이 커지니까 이 차이가 이 차이보다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맞고, 자, 그 다음에 200번. 표는 1기압에서 용의 가부터 라의 조성과 끓는 점 오름을 나타냈대요. 자, X가 용매가 100에 10분의 Ag. 그 다음에는 용매가 200에 얘는 25분의 3Ag. 그러면 몰수비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N몰이라고 쳐보면 얘는 얼마가 돼요? 25분의 30배죠. 이거에. 그러니까 10A에 25분의 30배가 들어가야 25분의 3A가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는 5분의 6 N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N몰. 그러면 이제 끓는 점 오름으로 보면 되겠다. 자, 지금 얘가 N몰, 100g에 N몰이 녹아 있으면 여기서 몰랄 농도 비율을 봅시다. 몰랄 농도 B. 자, 그러면 몰랄 농도 B를 보게 되면은 X의 몰 질량이 A다 라고 나와. 에이, 좋네, 썩을. 그러면 X의 몰 질량이 A면 나눠주면은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1몰이 되는 거고, 얘는 25분의 3몰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Y는 나오진 않았죠. 자, 그러면은 요거의 몰랄 농도를, 문제를 안 읽어가지고 두 번 푸네. 자, 그럼 A의 몰랄 농도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0.1kg의 용매에 0.1몰이 녹아있는 거니까 몰랄 농도가 1이에요.
그럼 얘는 0.2kg 안에, 그러니까 0.2kg이면은 500분의 1kg이죠. 5분의 1kg 안에 25분의 3몰이 녹아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5분의 3이라서 0.6몰랄 농도가 될 거예요. 이 녀석이 0.6몰랄 농도가 돼요. 그러면 몰랄 오름상수가 KB라고 했었을 때 0.6을 곱해준 게 1.8에 해당이 되니까 이 녀석은 3이죠. 그죠? 예, 용매가 이렇게 했을 때, 요 B의 몰랄 오름상수는, 몰랄 오름값이 얘는 3이에요, 지금.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몰랄 농도가 1인데 2.5만큼이 올라갔으니까 A의 몰랄 오름은 2.5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똑같은 용매인데 끓는 점 오름이 5예요. 그럼 2배가 일어났으니까 몰랄 농도가 2라는 소리고, 따라서 질량이 200g이니까 똑같죠. 5분의 1kg 안에 몰수가 예를 들어서 N몰 녹아있으면 얘가 지금 몰랄 농도가 2몰랄 농도예요. 따라서 5분의 N이 2니까 N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10 이렇게 나와야지 맞겠죠. 그러면은 N이 녹아있는 양이 5분의 1이에요. 10몰 녹아있으면은 10몰이 말이 안 되지. 이거 계산 어떻게 한 거야? 5분의 1몰 안에 N몰 녹아있으면 5N이 2몰랄 농도니까 N은 얼마가 돼요? 0.4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럼 얘가 10분의 4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질량이 5분의 26A가 되는 거고, 분자량이 M이라고 했었을 때 얘가 10분의 4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5분의 M분의 26A는 10분의 4, 5분의 2에 해당이 되니 지워버리면 3. 따라서 M은 얼마가 되냐면은 3A가 나옵니다. 따라서 X의 몰질량은 A고 Y의 몰질량은 3A g per 몰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몰질량이 3A에 해당이 되니까 얘를 3A로 나눠주면 9가 되는 거고, 그러면 몰수가 100분의 9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300g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300g이면은 얼마야? 10분의 3kg 안에 들어있는 게 100분의 9몰만큼이 들어있으니까, 따라서 0.3몰 농도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러면 용매가 B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0.3이니까 몰랄 오름상수는 얘는 2.5고 이 녀석은 3이고, 몰랄 오름상수 곱해주면은 0.9만큼이 상승을 해야지 맞게 되겠네요. 따라서 Y의 몰질량은 3A, B의 몰랄 오름상수는 3, 기억은 0.9. 다 맞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01번 봅시다. 다음은 1기압에서 설탕 수용액과 포도당 수용액의 어느 점 내림을 확인하는 실험을 해줬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설탕과 포도당을 각각 10g씩을 각각 비커에 담긴 물 100g에 녹여서 수용액을 만든대요. 그러면 설탕은 몰수가 342이지. 몰 질량이 342분의 10의 몰수고, 포도당은 180분의 10만큼이 녹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럼 몰수가, 숫자 왜 더럽냐, 이거. 6, 5, 7. 그러면 얘는 30. 다시 한번 나눠지네. 3으로. 10, 9, 20. 그럼 둘의 몰수비가 19분의, 어차피 질량 똑같으니까 19분의 1대 20분의 1에 해당이 되게, 이거 뭐야. 19분의 1대 20분의, 아이고. 아니지. 비율이, 이게 어떻게 푼 거야? 지금 6으로 나눠주면 50, 7. 얘는 30. 다시 한번 3으로 나눠주면 19, 10. 그러면은 둘의 분자량의 비율이 19대 1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몰수비는 10대 19가 될 거예요. 질량이 똑같으니까. 따라서 설탕 대 포도당의 몰수비가 설탕 대 포도당이 10대 19만큼이니까 몰랄 농도 비율도 10대 19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점 내림이 누가 더 높아야 돼요? 포도당 수용액이 더 많이 내려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온도가 쭉 낮아지다가 스타트 T1에서 처음에 X가 한번 이제 어느 점에 도달했고 얘는 쭉 내려오다가 여기가 어느 점에 해당이 됐어요. 자, 그러면 X는 설탕 수용액이다. 그쵸? 몰랄 농도가 10대 19에 해당이 되니까 어느 점 내림이 낮은 게 설탕이죠. 그러니까 X가 설탕, 어느 점 내림이 더 큰 Y가 포도당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맞고 물의 몰랄 내림 상수는 그러면 이제 몰랄 농도를 봐야 되는데 포도당이 어느 점 내림이 A만큼 내려갔어요. 그럼 몰랄 내림 상수 KF 곱하기 몰랄 농도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A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몰랄 농도가 이 포도당 수용액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몰수가 18분의 1몰이고 100g이니까 10분의 1kg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몰랄 농도는 18분의 10이니까 9분의 5 몰랄 농도죠. 따라서 KF 곱하기 9분의 5를 해주면 이 값이 A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 KF는 5분의 9 A가 나오는 게 맞네요. 그 다음에 X에서 용질의 몰 분율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큰 게 아니라 작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느 점이 더 낮아졌다라는 소리는 여기서 몰랄 농도가 증가했다라는 소리고 용질의 양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탕물이 얼면 얼은 거는 물만 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얼음이 생기면서 물의 양이 줄어들어서 설탕 용액의 농도가 더 진해지고 그러면서 어느 점이 계속 낮아지게 되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느 점이 낮아지는 이유가 용매의 감소로 인한 농도 증가예요. 그러니까 용매의 몰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용질의 몰 분율은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T2가 더 커야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기억하고 니은하고. 네. 자, 그 다음에 202번 봅시다.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A 수용액과 B 수용액을 각각 같은 양 넣은 플라스크를 수은을 넣은 U자관으로 연결한 후에 평형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지금 수온 기둥의 높이가 같아요. 그럼 어차피 둘 다 수용액이고 그러면은 둘의 뭐가 똑같은 거냐면 증기 압력이 동일하다는 소리고 그러면 두 수용액의 증기 압력이 동일하다는 소리는 두 수용액의 증기 압력 내림도 어떻다라는 소리입니까? 서로 동일하다라는 소리겠죠. 결국에는. 그리고 어차피 둘 다 물이기 때문에 이 증기 압력 내림은 용매의 증기 압력에다가
X 용질의 몰 분율을 구분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A와 B의 몰 질량을 A하고 B라고 했었을 때 A분의 B를 풀이 과정을 포함해서 구하시오. 그럼 일단 둘이 델타 P가 똑같고 모두 똑같아요. 둘의 용매의 증기 압력도 똑같으니까 둘의 용질의 몰 분율만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몰수는 A분의 3.6몰만큼이 A가 들어있는 거고, 여기서는 B가 6.84만큼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의 몰 분율이 같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용매 입자수, 그 다음에는 몰 분율이 같으면 이 안에서 용매 입자수도 같고 용질 입자수도 서로 같다라는 소리네요. 그럼 요 안에서 들어있는 전체 몰수가 어떻다? 둘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 몰수랑 서로 같은 거네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몰 분율이 같으려면 여기에 있는 용매의 몰수 더하기 이거 분의 A분의 얼마하고 3.6이랑 여기 들어있는 여기서의 용매 몰수 더하기 이거 분의 B분의 3.6이랑 같아야 되는 건데, 지금 몰농도도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증기하면 이 안에서 용매의 몰수랑 요거 몰수랑 똑같단 말이야. 어차피 그럼 수용액이고 요거 몰수 이거 몰수 같고 몰수 같고 이거 몰수도 서로 같으면 결국에는 전체 몰수는 같은 거니까 이 비율만 서로 같으면 되는 거네요,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A분의 3.6이랑 B분의 얼마야? 6.84랑 같은 거네요. 3.6이 아니라 6.84. 네. 자, 따라서 A분의 B는 3.6분의 6.84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9로 나눠지냐? 9로 나눠지면 0.4분의 0.97에 63 96에 54 그러면은 40분의 76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4로 나눠주면은 10분의 19네요. 따라서 A분의 B는 10분의 19다. 그러니까 둘이 몰 분율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거분의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더하기 분은 이거 같아야 되니까 이 값이 같다. 결국엔 이 값도 같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따라서 이렇게 해서 10분의 19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